국민연금 월 62만원. 이 돈으로 한 달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셨을 겁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를 보면 2021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들의 월 평균 연금 수급액이 60만원 선이었고 2023년 말 기준으로는 평균 62만원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올해는 예상 평균 수령액이 67만원으로 오른다는 소식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충분한 금액일까요? 현실과의 괴리는 생각보다 큽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개인 최저 생활비는 월 124만 3천원, 평범한 삶을 위한 적정 생활비는 월 177만 3천원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2024년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133만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 숫자들 앞에서 62만원이라는 금액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0.4%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더욱이 월 62만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평균일 뿐 모든 수급자가 이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전체 수급자를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 즉 중위 수급액은 2021년 기준으로 평균보다 훨씬 낮은 38만 2천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더 적은 금액을 받는 분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심지어 기초연금 최대 금액인 33만 4천원만도 못 받는 연금 수급자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반대로 가입기간이 길고 납부액이 많았던 분들 중에는 월 296만원 이상 최고액을 수령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처럼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은 결국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상의 인물 김정숙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올해 68이신 김정숙 씨는 몇 해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지내고 계십니다. 젊은 시절 간헐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셨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지 않아 현재 수령액은 월 62만원입니다. 김정숙 씨의 한 달은 어떨까요? 오래된 연립주택의 월세와 관리비,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수중에는 얼마 남지 않습니다. 식비라도 아껴보려 하지만 나이가 드니 끼니를 거를 수도 없고 그 흔한 과일 하나 사 먹는 것도 망설여집니다. 지병으로 한 달에 한두 번은 병원에 가야 하고 약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나가고 싶어도 교통비와 밥값이 부담스러워 자꾸만 피하게 됩니다. 김정숙 씨는 오늘도 반찬수를 줄이고 한겨울에도 보일러 온도를 마음껏 올리지 못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생활비는 120만원이 훌쩍 넘는데 부족한 금액은 어떻게 메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는 미안하고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 월 62만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많은 분들의 냉정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한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연금액이 은퇴 전 소득을 충분히 대체하지 못하는 이른바 낮은 소득 대체율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용돈연금, 푼돈연금 이라는 푸념을 하시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또한 현재 노년층에 계신 많은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나 과거 비정규직으로 일하셨던 분들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이 짧았거나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때문에 충분한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90년에 태어난 직장인이 30년 이상 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해도 65세부터 받게 될 예상 연금액이 월 69만원 수준인데 그마저도 기금 고갈로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불안감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하며 안정을 찾아가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이른의 박상현 씨 이야기를 해볼까요? 박상현 씨는 국민연금으로 월 65만원을 받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앞이 캄캄했지만 몇 가지 방법을 더해 생활의 안정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우선 기초연금을 빠짐없이 신청해서 매월 30만원 초반의 금액을 추가로 확보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충분히 상의한 후 현재 살고 계신 작은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추가로 받게 되면서 숨통이 트였다고 하십니다. 만약 주택이 없는 분들이라면 건강이 허락하는 선에서 아파트 단지 내 간단한 관리 업무를 돕거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소정의 활동비를 버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박상현 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국민연금만 바라보면 답답했지만 내가 가진 다른 것들과 지혜를 모으니 숨통이 트이더군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민연금에 대해 조금 더 알고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첫째, 연기연금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수급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늘어나 최대 5년까지 늦추면 36%나 더 많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 상태나 다른 소득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현명하게 선택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혹시 이혼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분할연금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국민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아 연금액의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혼인 기간 등의 조건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연금을 받기 전인 예비 수급자분들이라면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처럼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외에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 나의 노후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초연금은 수급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적다면 기초연금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가 있다면 이를 일시금으로 찾기보다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제 혜택도 있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자녀들과도 충분히 상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준비한 개인연금 연금저축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소액이라도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아 노후를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소일거리라도 하며 소득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월 30만 원이라도 추가 소득이 있다면 노년기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정보를 탐색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월 62만 원. 이것만으로 풍족한 노후를 보내기 어렵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한 냉정한 현실입니다. 여러 언론 보도와 전문가들의 분석에서도 이러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좌절하거나 불평만 하기보다는 이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내가 가진 다른 카드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연금액에 나의 노후 전체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후를 어떻게 스스로 설계하고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나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부족하다면 추가적인 노후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국민연금공단이나 주택금융공사 등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는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다고 불평만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현명한 어른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빛나는 황혼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더 좋은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 설계를 위한 유익한 정보로 함께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황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